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58번부터죠. 58번부터 좀 달라진 거는 이제 네트워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8번에 다음에 설명하는 알맞는 건 뭐냐 뭐 쭉 돼 있고 59번도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트워크 토폴로지라는 건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컴퓨터 두 대를 갖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피어 투 피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 하나 있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스타이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건 말 그대로 링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토큰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연결하는 거, 그물처럼. 그러니까 한쪽이 깨져도 뭐 끄떡없는 거죠. 이걸 메쉬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58번의 내용을 보면 1980년대 초반 IBM에서 개발했고 IEEE 802.5로 표준화되어 있다. 데이터는 한쪽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고 한 컴퓨터에서 다음 컴퓨터로 순서대로 돌아간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답은 링입니다. 링. 그래서 4번 토큰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토큰이라는 건 어떤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정보,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59번입니다. 랜을 구성한 구성 방식 중 장애 발생 시에 다른 시스템에 영향이 적고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신뢰성이 가장 높은 것은 뭐냐라고 그랬는데요. 당연히 장애 발생 시에 우회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보죠. 랜을 구성 방식 중 장애 발생 시에 다른 시스템에 영향이 적고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여 가장 신뢰성이 높은 방식은 이거는 잠깐만요. 59번의 답이 2번. 망형 맞습니다. 예, 망형이 맞는데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망형은 분명히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메쉬형, 모든 경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한쪽이 끊어져도 돌아간다. 근데 그 해설에 그림이 있죠. 그림은 링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그림이 잘못됩니다. 그림은 링형입니다. 만약에 이게 망형이 되면 이렇게 다 연결돼야 돼요. 이렇게. 이게 망형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림은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더넷 매체로 알맞는 것은 뭐냐? 파장이라는 건 빛을 보내는 이 모양이 있죠. 이걸 파장이라고 하는 거고, 광섬유는 빛의 반사를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파장을 갖다가 반사 이렇게 가는 건데, 파장의 길이가 긴 거를 말 그대로 그냥 장파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파장의 광섬유의 전속 규격으로 최대 전송거리가 550m, 단일 모드가 5km인 것은 뭐냐? 이거 외워야 됩니다. 1000베이스 LX, 이게 장파장 광섬유, 딱 이렇게 외우십시오. 이게 그 다음에 61번 NFS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즉 우리 윈도우의 공유 폴더, 그겁니다. NFS가 리눅스에서는. 그래서 NFS를 만들려면 특정 폴더를 이렇게 공유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moun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상의 공유가 일어나니까 어떤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서 보내는데, 그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거고, 이 RPC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RPC 바인드라는 데몬입니다. 그래서 이 RPC 바인드가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자, 62번입니다. 다음 중 국제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에서 인터넷의 초창기 맞는 최상의 도메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BIZ 비즈니스겠죠.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다음 설명하는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네트워크상의 IP 주소를 물리적인 주소로 바꾸는 게 뭐예요? ARP인 거죠. 그러니까 63번에 1번. 자, 그거는 이렇게 메모를 해두세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TCP/IP 프로토콜의 군이거든요. 군. 첫 번째 TCP, 두 번째 UDP, 세 번째 IP, 그 다음에 ICMP, 그 다음에 ARP, 그 다음에 RARP. 이거는 교재와 본론 강의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서는 간략하게 할게요. TCP는 연결지향, Connection Oriented
UDP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고, UDP는 비연결, 연결하지 않고 커넥션 리스. IP는 IP 주소 찾는 거죠. 그래서 경로 결정할 때 주소를 알아야지 어디로 가야 되는 길을 알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IP 경로 결정. ICMP는 에라 처리. 에러가 났냐 안 났냐 탐지하는 거고, ARP는 IP 주소를 하드웨어 장치 주소인 맥 주소로, 기계 주소로 바꿉니다. RARP는 반대죠. 맥 주소를 다시 IP 주소로 바꾸는 역할이 RARP.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ARP인 거고요. 자, 다음 중 OSI 7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 뭐냐. 자, 하위 계층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그죠? 검출하고 수정. 에러를 검출하고 수정하는 거의 주요 역할이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OSI 7계층 뭐 있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있는데, 즉 FTP, 뭐 SMTP, 뭐 이런 거. 그 다음 뭐 있죠? 프리젠테이션, 표현. 그래서 코드화, 그죠? 프리젠테이션. 그 다음 세션. 가상의 연결을 한다거나, 세션은 세션은 반이중, 전이중, 완전이중. 심플, 하프, 디플렉스, 풀 디플렉스. 심플이라는 건 내가 보내기만 해. 받지 못합니다. 하프는 보내고 받을 수 있는데 동시에는 안 돼. 풀 디플렉스라는 건 동시에 가능하다. 이런 거 결정하는 게 세션인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TCP나 UDP가 있는 거, 그죠? 연결지향으로 하는 거죠. 연결지향이나 아니면 UDP로 쓰면 비연결로 한다거나. 그 다음에 네트워크, IP가 있는 거, 경로 결정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에러가 났을 때 탐지하거나 교정하는 거, 데이터 링크. 마지막 피지컬, 정기적인 신호인 비트, 01, 01, 01 이렇게 전기로 보내는 거죠. 그게 피지컬. 그래서 OSI 7계층인 거고요. 그래서 1번이 해당이 되는 거고, 제가 말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65번 문제입니다. 다음 뭔가 커맨드를 치니까요, trying이라고 해서 뭔가 시도를 합니다. connected, 연결됐대요. 따따따점 뭐에? 그리고 따따따점 ihd.or.kr 뒤에 80이라고 써있죠. 이거는 포트 번호이고, 이 80번 포트를 사용하는 게 웹서버입니다. 웹서버. 그래서 이거는 텔넷이라는 커맨드로 연결을 시도한 겁니다. 텔넷으로. 그래서 1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요 명령은 언제 쓰냐면, 웹서버의 종류나 어떤 정보를 얻을 때 이런 커맨드를 쳐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여기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고요. 자, 66번 FTP입니다. FTP는 명령을 보내는 포트와 실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포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포트가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중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FTP 포트는 20번과 21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20번, 뭐 데이터는 21번, 가장 기본적인 게 고의 빗줄 하나 거두십시오.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중 메일 서비스와 가장 관련이 없는 프로토콜은 뭐냐? 메일 서비스와 가장 관련이 없는 프로토콜은 뭐냐라고 그랬는데요. 메일 서비스와 가장 관련이 없는 거는 1번이죠. AUTH. SMTP는 메일을 보내는 프로토콜의 이름인 거고, POP3와 IMAP은 메일이 왔으면 그거를 읽어드리는 프로토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맞는 거고 1번은 관련이 없는 거고요. 6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터넷 서비스로 알맞는 것은 뭐냐, 그죠? 로그인하거나 원격제 명령을 실행, 파일 복사 등을 해주는데 암호화를 해서 해준대요. 텔넷의 기능이긴 한데 암호화 통신을 하는 게 SSH 1번입니다. 자, 69번 IP 주소가 192.168.5.3인 시스템의 SSH 서비스의 포트가 180번이다. 다음의 접속 방법으로 맞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특정 연결 포트를 지정할 때는 포트의 약자에는 -P 옵션을 씁니다. 그래서 -P 180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옵션입니다.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 70번 다음 설명을 할 때 넷스테이트는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커맨드인 거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아 3웨이 핸드세이킹이 완료됐다. 연결이 완료됐다. 그 얘기입니다. 핸드세이킹이 완료됐다. 3웨이 핸드세이킹은 TCP가
수행하는 연결 방식. 나 연결할게. 연결해. 이게 진짜 연결이야. 이렇게 하는 게 3번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그래서 3번 악수한다라고 그래서 3-way handshaking 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게 끝나면 연결이 된 거예요. 이제 커넥티드 된 거예요. 그 커넥티드가 됐을 때 net state를 커맨드로 보면 3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extensibility, 그죠? 이게 연결됐다 이겁니다. 자, listen, 1번의 listen은 서버가 대기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그 다음에 2번의 syncsend는 클라이언트가 3-way handshaking 할 때, 나 연결할게. 처음에 한번 이렇게 보낸다고요. 맨 처음에. 이게 syncsend예요. 이게 syncsend고, 클라이언트 서버죠. 그럼 서버가, 연결해. 그러면 SYN receiv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YN receive 4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연결이야? 그럼 끝났죠? 그러면 extensibilit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연결이 끝난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리눅스 마스터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보안 기사를 공부한다거나, 뭐 네트워크 관리사를 공부한다거나, 계속 공부를 해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굉장히. 근데 이제 리눅스 마스터에서는 한 문제 정도 간단한 것만 나옵니다. 71번, 다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물리적 연결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은 뭐냐? ETH 툴인 거죠. 그래서 이더넷 툴의 약자 3번이 되는 겁니다. 물리적 장치 확인하는 거. 72번, 다음 중 시스템에 설정된 게이트웨이 주소값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뭐냐? 게이트웨이, 라우터에 대한 정보 라우트입니다. 라우트. 그래서 1번이 되는 거고, if config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정보 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실행하거나 죽이거나 살릴 때, 업하거나 다운할 때, if up, if down 이렇게 커맨드를 쳐서 할 수도 있고요. 73번입니다. 다음 조건의 서브넷의 개수는 몇 개이냐? 자, 이거는 좀 봐야 되는데요. 넷매스크 값이 255.255.255가 다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C 클래스가 되는 거죠. A 클래스는 넷매스크가 255.0.0.0이 되는 거고, B는 255.25.0.0이 되는 거고, C는 255.25.25.0이 되는 거고, 0의 자릿수가 우리가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C 클래스니까 C는 255.255.25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자리 호스트 컴퓨터에게 IP 부여할 수 있는 거 호스트 ID. 근데 0이 아니라 지금 이게 128이죠. 그러면 이 128이 어떻게 나왔냐? 요 하나가 8비트예요. 그럼 요거 하나만 이렇게 열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1이 8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배수로 씁니다. 1,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128이 1이 여기가 설정이 됐다고 나머지는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7비트가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 문제가. 자, 그래서 0 또는 1, 그죠? 근데 네트워크의 개수잖아요. 네트워크의 개수. 지금 요 앞에가 1이 잡혀 있으면 여기는 네트워크의 개수인 거고, 여기 0의 요 부분은 세트가 안 돼 있죠. 이거는 호스트의 개수예요. 컴퓨터에다가 IP 부여하는 거. 이런 호스트의 묶음이 네트워크인 거고, 하나가 1이 세트가 됐으니까 얘는 0 아니면 1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이진수니까. 그래서 2개가 되는 거죠, 뭐. 네. 네, 그래서 73에 3, 네트워크의 개수는 2개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73에요. 73에 3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3이 아니라 2개입니다. 2개. 네, 2개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해설이 맞습니다. 자, 다음 그림의 명령어는 뭐냐? 뭔가 쭉 나오는데, 어드레스, 하드웨어, 맥 주소,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74에 ETH 툴, 이런 정보 보는 게 이 이더넷 툴입니다. 자, 모든 소켓의 PID 및 프로그램명을 출력하고 호스트명, 포트 번호를 출력하는 거는 뭐냐? 이제 옵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5에 3번 ANP, 이건 뭐 맞춰보십시오. 다음에 들어갈 명령어, 이더넷의 정보를 보여줘야죠. if config죠, 뭐. 그죠? if config.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if config가 아니네요. 형태가 근데 이더넷 정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백베이스 TX, 이거 랜
케이블에 대한 정보도 같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ETH0에서 뭐 이더넷 정보 나오면 if config인데 그 케이블이나 이 백베이스 TX 이런 정보는 if config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뭐냐. 자, 77번부터 80번까지 이제 주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어떤 최신 어떤 리눅스를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77번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특정 역할을 하는 노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노드라는 건 그냥 컴퓨터 혹은 서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백업 노드가 특정을 대신한다. 백업이 뭔가 대신을 한대요. 그럼 뭐겠어요? 두 개가 똑같은 게 있어서 하나가 죽어도 얘가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두 개 똑같은 걸 내서 뭔가를 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고가용성 서버 HA라고 하죠.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고가용성. 백업하면 HA입니다. 그냥 백업하면 HA. 뭐 이렇게 가용성하면 HA.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지 않는 운영체제로 알맞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QNX는 뭐 유닉스를 사용하는 거고, 안드로이드 리눅스입니다. 타이젠, 바다, 삼성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OS죠. 전부 다 리눅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79번 다음의 내용에 설명한 것을 알맞는 것은 2009년 2월 BMW, 델파이, GM 등이 설립하여 만든 자동차용 IVI 플랫폼이래요. 이건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79번에 4번인 거고. 자, 8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클라우드라는 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 것, 서비스를 해주는 걸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합니다.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고 그랬죠. 개발 환경. 이 개발 환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2번 플랫폼 as a service 파스 2번이 답이 되는 거고, 서버 같은 거를 임대해줘요. 그럼 인프라라고 불러요. IaaS.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어. 프로그램을 부르면 응답을 해줘. 서비스 as a 서비스.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죠. 서비스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애즈어, 소프트웨어. 그러면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영어만 잘 봐보세요. I의 인프라, 시스템, 기계, 플랫폼, 뭐 개발 툴이라든가 DBMS라든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SAS, SaaS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업무용 프로그램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처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503인가요? 아무튼 1504회네요. 그죠? 1504회 기출분리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